모르고 지나다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일을 하실 때 일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주변에서 자꾸 문제나 항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일의 경우에 있어서 순서나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약속이나 이런 거를 잘 못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ADHD를 앓고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성인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한 14% 정도는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과잉 진단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10 내지 15%만 진단과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미국이 한 절반 정도 받는다면요. 그러면 실제 주변에서 얘기를 해보면 처음 모르면서 지냈던 특히 성인의 경우에 나는 이거를 진작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편해졌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비게이션이 장착됐다. 내가 일을 어떻게 할지 처음으로 알게 됐다. 또 가까운 사람의 경우는 자기는 평생 처음으로 50이 됐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남의 목소리가 처음 들렸대요. 그만큼 남들도 그런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른 채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 ADHD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길 가다가 운전하시다가 쌍욕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저희는 그게 다 그렇진 않지만 약간은 저희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렇게 평소에 그러지 않는데 갑자기 욱해지고 쌍욕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다 ADHD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죠. 그런데 인제 이거를 이제 충동적인 부분에서 봤던 거고 성인의 경우는 쪼끔 더 핵심적인 걸로 보면 보통 인제 모르고 지나다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일을 하실 때 일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주변에서 자꾸 문제나 항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일의 경우에 있어서 순서나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약속이나 이런 거를 잘 못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엄청 많이 미룹니다. 이게 예전에는 게으르다 이렇게라도 했겠지만 이거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게 미루고 못하는 게 시작을 못하는 게 병입니다. 이게 병입니다, 정말. 미루다가 하다 허둥지둥하게 되는 마지막 일요일 밤에 밤새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추동을 하게 해 주는 고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게 시작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잘 순서대로 정리 못하고 집안이 잘 정리가 안 돼 있거나 물건을 맨날 잃어버린다거나 에어팟을 자꾸 잃어버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엄청 많죠. 맨날 핸드폰 찾고 이게 현대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기준보다 훨씬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인제 계속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자꾸 주변에서 뭐라고 비난과 이렇게 받게 돼서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어져요. 그리고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대인관계에 위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산만한 아이와 ADHD 아이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학교를 가기 전에는 잘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물 처방은 만 6 세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은 잘 놀아야 되는 거고 소수를 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들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 아이는 조금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 순서대로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순서를 지켜서 자기 거 하도록 많이 배우고 하는데 그걸 못 참고 툭 튀어나가 버려요. 남의 거를 뺏거나 자기 순서를 못 기다리거나 막 떼를 너무 많이 쓴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다가 제일 많이 드러나는 거는 초등학교 가서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좀 받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40분 꼬박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막 갑자기 막 돌아다닌다거나 혹은 중학년, 고학년이 돼서도 뭔가를 그때는 돌아다니진 않지만 학교 선생님 수업에 멍 때린다거나 불쑥불쑥 끼어든다거나 어떤 남의 얘기를 못 듣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만한 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드러났다면 산만하지 않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고 되고 소위 말하는 조용한 ADHD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나중에 발견되기도 하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더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제 굳이 인제 어린아이가 산만한 거 아이가 활동적인 건 당연해야 되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아이들하고 특히 다른 건 예를 들면 숙제를 예를 들면 문장 2개를 만드는데 3 시간이 걸린다면 그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닦고 옷 갈아입고 뭘 해야 되는 게 제 나이 때 너무 어린 나이 말고요. 제 나이 때 정도면 보통은 이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발달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안 이루어진다. 또한 지도 감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하고 계속 이거를 부딪히고 싸우고 지도 감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에는 요런 경우에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ADHD에 대해 흔히 하는 착각과 진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일 큰 게 인제 '남자애들은 다 그래. 크면 괜찮아져.' 네. 괜찮아지긴 합니다. 괜찮아지는데 뭐가 괜찮아지고 또 뭐가 안 괜찮아지냐면 ADHD는 이름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름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어텐션 주의력이 결핍되고 부족하고 하이퍼 액티비티 과잉 행동이고 하이퍼 액티비티 디스오더인데 여기에 과잉 행동 충동성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이 있는데 과잉 활동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중학교 가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친구들도 다 안 그러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지만 그게 인제 점점점 줄어드니까 옛날에는 "거봐 크면 다 괜찮아졌지." 했지만 안 돌아다니고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어요. 계속 꼼지락거리고 발투투투투 하고 계속 이거 손톱 뜯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하게 활동하는 건 줄어들었지만 충동적인 거나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성인이 돼서는 주의력 결핍, 주의가 결핍돼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의 경우에 드러나는 일로서 드러나는 요런 부분에서 문제는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 때 있는 경우가 소아청소년까지는 75% 성인까지는 50%는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때 크면 다 좋아진다. 물론 50%까지는 좋아지지만 50%가 여전히 계속된다면 도움을 받아야 되죠. 제가 특히 인제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이 치료에 개입되자고 하는 이유는 계속 잔소리 싫은 소리를 들으면 내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혼나 집에서 계속 혼나. 그러면 나는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게 돼. 또 하나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지 것만 하려고 하니까 다른 애들이 안 놀아줘요. 그러면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아이가 훨씬 자기 기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치료를 받자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또 다른 오해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만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멍 때리거나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은 그래서 잘 뭔가를 놓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여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요런 겁니다. 또 하나는 또 대표적인 건 우리 는 집중 엄청 잘해요. 게임을 6 시간 밤새도 하거든요. 네. 좋아하는 거는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더 잘하는 게 과몰입되는 게 ADHD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아시겠지만 하기 싫은 힘든 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하다가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주의를 싹 전환시키는 끊을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계속한다고 집중력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도록 주의력이 잘 이렇게 전환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합니다.
ADHD 할 수 있는 게 좀 많지만 또 하나는 ADHD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게 꼭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ADHD는 에너지가 넘쳐서 이 아이를 잘만 조절해 주면 이게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크거든요. 이를테면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도 ADHD 치료를 받았다고, 전 세계에서 금메달을 제일 많이 딴 수영 마이클 펠프스도 ADHD 치료를 받았고, 우리가 아는 모나리자를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런 어떤 소인이 있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위인이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에너지 수준이 높으니 잘 돌봐줘야 되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후기 학자는 자동차 슈퍼카 페라리 엔진을 달았는데 브레이크가 자전거 브레이크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잘 조절해 주는 이런 훈련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ADHD에 대한 제대로 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ADHD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치료는 이 ADHD가 정확히 그런 정도가 맞다고 진단이 됐다면 치료의 1번은 약물 치료입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브레이크 얘기 드렸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되면 브레이크를 장착을 시켜줘야 되죠. 혹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면 줘야 되는 게 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부러졌으면 팔에 부목을 대주고 이렇게 이게 뼈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ADHD 경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물 치료가 1번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를 안 해도 나아지는 과잉 행동 증상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정도라면, 괜찮을 정도라면 조절해도 되지만, 실제로 약물 치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거기다가 오랜 시간에 걸쳐든 장기적인 연구에서 약물 치료가 효과가 가장 좋고, 거기에 플러스 사회 기술 훈련이나 인지행동 치료나 이런 것들을 병합해서 치료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1번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러니 약물 치료하지 말라, 의심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ADHD가 분명하게 두드러지고 알려진 게 1980년입니다. 우리가 콘서타라고 하는 약들, 이런 약들이 제대로 나온 게 2000년대라고 만약에 치면 이제서야 부각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예전에 눈길로 이거를 치료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약물 치료가 맞습니다. 다만 약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병원에서 판단을 하시고, 또 그것도 전문가한테, 정신과 전문의한테 판단을 하시고, 또 하나는 약 먹어도 다 안 되더라, 약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들한테 따당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당장 어려움에 대해서 증상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약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뇌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뇌의 어떤 성장이나 발달이, 특히 이 앞부분 전두엽 부분에가 성장이 좀 더뎌졌다고 해서 이 성장을 다른 아이들만큼 따라잡게 해주는 게 약입니다. 뇌의 성장을 도와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치료는 반드시 약물 치료가 1번으로 돼야 되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정신과 의사들도 자기 아이들한테 약 먹입니다. 나쁘면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상담, 진단 제대로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 외에도 약물 치료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혹은 틱이나 다른 동반 질환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약물이 아닌 비약물적인 치료도 있습니다. 그건 생물학적인 치료는 경두개 자기장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틱이나 이런 걸 줄어들고 불안 수준도 줄어들게 하고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러스 아까 병합 치료라고 했는데, 사회 기술 훈련,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지낼지 이런 것들, 또 이런 행동이나 이런 걸 교정이나 인지 행동 치료, 이런 부분들도 이 치료의 일환이기는 합니다.